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장만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시장을 살렸습니다. 네, 시간 외시에서 장외 시장이 끝나고 정규장이 끝나고 장외 시장에서 시간 외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시장을 살리는 그런 모습, 지금 10%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다. 실적 한번 봅시다. 주당 EPS가 1.18달러를 기록했네요. 거의 뭐 1달러만 넘으면 아주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1.18달러, 매출로 77.5억 달러. 근데 70억 달러를 7자만 보이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7.5억 달러, EPS는 1.18달러. 네, 예상을 넘고 가이던스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실적 기대감으로 좀 반등해서 올라올 걸 같은데 어제 같은 좀 지옥이 재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나이스한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은 불확실성과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죠. 네,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2차전지가 시장의 새로운 리더이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아직 2차전지가 3분기 실적도 아주 바닥을 칠 것 같은데 하지만 캐즘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2차전지가 시장의 리더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250달러 수준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의 새로운 리더, 그동안 우리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리더였는데 이게 이제 2차전지하고 뭘로 반도체로 좀 세미컨덕터로 좀 바뀌는 그러한 모습. 따라서 이제 가장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일단은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를 줄이고 2차전지와 세미컨덕터 반도체로 옮겨가는 전략이 지금 9월 말 그다음에 10월 초로 갔을 때 우리의 단기 전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소식이 있는 금융시장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응원글 써주시는 우리 친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약간 좀 회의에 많이 빠지는데 이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화가 있어서 네, 끝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써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친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금일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71, 나스닥은 마이너스 0.01, S&P 500은 0.19. 네, 모두 그냥 하락하는 모습인데 특히 다우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조정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마이크로는 실적 보셨고, 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주식, 뉴욕 증시가 혼조세가 그냥 좀 하락 마감을 했죠. 마이크론 테크는 4분기 실적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두 번째 큰 뉴스는 엔비디아의 젠슨항의 개인 주식 매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젠슨항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이제 만료가 된 거죠. 젠슨항 CEO가 엔비디아 주식 600만 주를 평균 111.83달러에 매도하면서 총 1억 1,300만 달러를 확보를 했대. 약 1조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젠슨항의 매도 기간은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판 거죠. 젠슨항의 주당 매도 가격은 91.71달러에서 140.2달러 사이였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주식을 일부 처분하기라고 24년 3월 10B5-1 반드시 이게 미국의 이제 규정인데 대주주나 누가 큰 물량을 팔 때는 3개월 전에 신고를 하고 팔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채택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권거래소 금융위 관리 규정에 따라서 3개월 전에 공시를 하고 팔겠다 하고 3개월 동안 판 게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이 젠슨항 CEO 개인 계좌에서 나온 거다. 그렇죠. 개인 계좌에 7,540만 주를 가지고 있다. 네. 나머지 7억 8,600만 주는 신탁을 해서 놓은 것 같고 못 팔게 막아놨고 7,540만 주를 팔 수 있었는데 지분이 3.8%밖에 안 되네요. 네, 워낙 큰 주식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일단 1조 정도를 팔아서 돈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따라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큰 화두였는데 여기에 시간이 끝나고 시간의 거래 시장에서 우리 마이크론도 11%가 상승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작은 이슈지만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택 판매 진수가 이슈였는데 신규 주택 판매자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4.7%나 감소한 71만 6천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살짝 슬로우 다운 해지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공격으로 상당히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전날이죠. 중국 정부가 대규모 보양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알리바바, 테무 모기업인 PDD, JD.com이 전부 하락하는 모습. 검색에 이제 바이든은 마이너스 1%, 전기차 니오와 샤오폭은 마이너스 5% 이상 각각 하락하면서 약발이 하루를 못 버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또 오늘 시장에서 독특한 것은 제너럴모터 GM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분석가가 중국 전기차와 경쟁력과 내수 악화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포드와 GM이 4%, 5% 하락한 그런 모습도 시장에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이너 팀은 우리가 잘 안 보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죠. LEI라는 경기 선행지수인데 LEI는 제조업 근로시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회사 취하 국제 금리 차이 등 10개 경기 선행지표를 분석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진단하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삼아서 경기를 가늠하는데 8월 LEI 지수는 100.2로 전월보다 0.2% 떨어져서 6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 확실히 문제가 좀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향성과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로 가고 있는 모습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71만 6천 건, 4.7% 전월비 하락, 30년 주택담보대출금리 6.13, 2년 반 내에 최고, 6.13, 제융자 2년 반 내 최고, 미국 5년 국채 이자 음착률 2.38배, 수요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채권금리가 오르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났네요.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시간에 12% 급등.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해리스가 펜실바니아주에서 중상층을 겨냥한 새 경제정책을 발표를 한다. 내용은 제가 뭔지 아직 못 봤습니다. 19명이 달린 펜실바니아주에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EU, AI법 준수협약, 삼성 등 115개사가 참여했는데 애플과 메타는 불참을 했다. 이 애플이나 메타 정도 돼야 EU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메타 커넥트 2024 개최 MR과 AR 신제품을 공개를 했다. MR과 AR은 이제 시장에서 거의 제가 봐서는 공존하기 힘든 당분간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 자동차에 대해서 시장 전망 우려를 나타내면서 GM과 포드가 4%, 5% 하락하는 그런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자동차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가 좀 좋아 보였었는데 다시 한 대 두들겨 맞을 모습이 나타났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시장 주요 지수나 지표 지수하고 다음에 주가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 선물 플러스 0.46, 100.622, 달러가 살짝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일본 엔화도 약세는 144.77엔으로 살짝 오른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는 2.54% 하락하면 69.74달러. 근데 금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응찰률도 안 좋았고 그동안 많이 하락한 것에 대비해서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년짜리 3.561, 4.1bp 상승, 10년짜리는 3.793, 5.5bp 상승. 2년과 10년이 모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년짜리 입찰이었는데 5년짜리 4.6% 6bp밖에 안 올랐는데 2년과 10년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금리가 2년짜리는 3.5, 10년짜리도 3.5에 대한 경계감, 저항감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해서 추가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한 번 더 있다. 금리가 50bp 추가 인하가 있다면 여기서 한 20bp는 더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년짜리가 3.5 이하로 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주요 주가 한번 봅시다. 주요 종목 주가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2.18% 상승 123달러까지 왔습니다.
테슬라 1% 상승 256달러. 저는 300달러 정도 오면 팔아라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200달러 근처에서 우리가 매수 콜 해가 샀는데 이제 270, 80대면 또 팔아줘야죠. 네, 애플이 마이너스 0.83달러, 83%, 울타비티 마이너스 0.06. 네, 애플 울타비티, 네, AMD는 2.36. 오늘 반도체 AI 관련 종목도 아주 좋습니다. 네, ARM 3.18, 147.86달러. 네, 캐터필라도 마이너스 1.99% 하락. 일라인일리 플러스 0.06, 거의 변화가 없네요. 일라인일리도 이제 약간 저항 박스권 안에 들어가는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000달러 오면 좀 팔아줘야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에서 9.2인데 지금은 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마이크론을 살리고 시장을 살리고 한국의 반도체를 오늘 살리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TSMC는 마이너스 0.04 하락. 네, 비트코인은 0.56% 상승하며 63,62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마지막에 이제 무너진 이유는 심리적으로 이제 무너진 거죠. 첫째는 이 금투세에 대해서 한 달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러한 질질 끄는 모습이 이제 시장의 실망감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코스닥이 7거래일 상승하면서 팔고 싶은데 장 후반에 좀 파는 모습.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업 지수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고 PBR 종목을 위주로 짜면서 저 PBR에 있던 종목들, 우리는 저 PBR들을 선호할 거라고 했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뭔가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해서 가치를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 돈을 방점을 많이 주는, 강점을 많이 주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우리 생각과 반대로 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신통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정말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대적인 주식 부양책을 쏟아냈죠. 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확보도 좋은 전략이지만 주식시장 부양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중국 정부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례적으로 지준율 등 금리 인하 등 종합금융정책을 발표한 후 한국 주식시장은 다소 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증시 안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증시 안정을 위해 8천억 위안 약 152조 이상 규모의 통화정책을 공개를 했습니다. 증권사, 기금, 보험사가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해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5천억 위안 규모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해 주식을 살 수 있게 한다. 야, 우리가 한국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굉장히 비사회주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그런 창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동시에 3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재대출을 신설해서 상장사와 주요 주주의 저사주 매입과 지분 확대를 지원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해 주식을 사게 하고 5천억 규모, 다음에 그 중에서 8천억 중에 3천억 위안 규모 특별 재대출을 신설해서 상장사와 주요 주주의 저사주 매입과 지분 확대 지원을 할 것이다. 누가 재대출 아마 이제 은행들이 빌려와가지고 상장사와 주요 주주들의 자사주 매입과 지분 확대에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이 밖에도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투입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마진과 부실채권, 마진 부실과 부실채권 증가로 중국의 이제 상업은행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자본을 투입해서 좀 숨통을 트여주겠다 하는 다소 이례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세계의 중국 금융 관련 수장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준율 각종 정책 금리를 동시에 인하하는 이례적 조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로 반응하고 끝날 가능성, 이것을 이제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두려웠는데 오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ADR 기업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이 이걸 증명을 한 거죠.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이 될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부양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센티 정도는 돌려놓을 수 있다. 물론 주식은 하루 이틀 반응하고 끝나지만 센티 정도는 돌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보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이다. 하락 마감했죠. 마이크론이 그나마 시장을 살려주는 모습이었다. 어제는 한국 시장은 지옥과 같았죠. 플러스 1%에서 올라가다가 막판에 다 갖다 부어버리는데 밸류업 지수 발표도 실망이었고 금투세 연장도 실망이었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하락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7거래 이상 상승하는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게 다 겹친 하루였는데 호재가 더 많았는데 시장은 악재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은 저는 다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테슬라 이 세 개 회사가 시장의 심리를 좀 돌려주면서 우리나라의 관련주들을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50bp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11월에 전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유동성 풀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 이게 미국만의 잔치인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떡고물이 한국 시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고 관심거리인 거죠. 역시 시장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다양한 잡주인 딥페이크와 같은 종목들. 그러면 이런 잡주들은 우리가 버린다고 치면 반도체와 2차전지, 이 중에서 핵심은 2차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잡주의 시속게임. 어느 한쪽이 돈이 쏠리면 다른 한쪽에서는 뱉어내야 되는 균형 맞추기 게임이다. 따라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잡주로 돈이 간다면 그동안 시장의 리더였던 바이오가 어느 정도 희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이오의 이익 실현 물량 추가로 이것을 나올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폭 줄이는 전략. 바이오는 소폭 줄여라. 한 20% 30% 덜어내서 뭘 사야 되냐? SK 하이닉스와 2차전지 관련주들.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캐즘이 무너진다. 우리가 염려했던 캐즘을 건너오고 있다. 다양한 좋은 소식들이 이 2차전지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 들려오고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이 뭉친다면 2차전지가 단기적으로 10월 중반까지는 시장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바이오를 좀 줄이고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로 좀 건너가는 그러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봅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려서 멀리 아프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정보를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매월한 정기 스터디모임, 이번엔 2차전지하고 화장품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료니까 한번 오셔서, 네,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이 옵니다. 네,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데 강사님들이 들으시면 아주 좋은, 여의도에서 합니다. 여의도에서 토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아주 빡세게 아주 공부합니다. 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좌에 좀 플러스가 나는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